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주주, 경영자,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가 전달하는 재무정보를 전달해주는 도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차대조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벌어들였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성적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적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학기의 성적이 다음 학기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회사의 성적 결과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보내지고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정보.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 세 가지에 대한 현금 흐름 정보가 나와 있는 것들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보게 되면 기업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재고자산, 건물, 기계장치,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다른 말로 재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와 같은 재산은 다 내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본을 조달한 방법이 바로 부채와 자본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타인 자본이 되는 거고요. 자본은 자기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의적인 개념으로 총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합쳐진 개념을 총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의의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내 순수한 돈, 자기 자본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회사의 그 건물이나 기계장치, 건물 내에서 기계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한 제품들이 매출이라는 결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들을 빼고 세금을 빼고 남게 되는 것들이 바로 순이익입니다.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기업이 만들어 놓은 이 순이익은 주주한테 배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은 회사에 유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유보되어져 있는 것들이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성적표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성적의 결과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잉여금으로 가서 종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M기업의 재무제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기업은 자산은 100억입니다. 이 100억이 타인 자본은 30억, 그리고 자기 자본은 70억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타인 자본보다 자기 자본이 훨씬 더 금액이 크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회사의 재무 구조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타인 자본인 30억을 갖고도 40억이라는 내 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수익, 매출은 100억, 그리고 비용은 80억. 그래서 100억에서 80억이 빠진 20억이 이익이 됐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는 흑자가 났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흑자를 시현한 모습의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잉여 현금흐름, 여기에서 플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잉여현금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났다라는 이야기는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 돈이 유출되는 거죠. 유출을 통해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이 회사는 미래보다 지금 당장의 현금 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상환하는 쪽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의 경우는 주주를 통해서 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자금 유입을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증자를 통해서 주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주주로부터 증자를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좋은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재무상태표는 이 회사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본이 타인 자본인 부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매출을 통해서 비용을 빼고 흑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우리 회사가 계속적으로 수익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도 좋고 하지만 이 이익이 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영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할 때 손익계산서가 플러스가 나게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우리 회사가 향후에 자금과 관련해서 상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해서 이자 비용을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달한 타인 자본, 부채에 대해서 일부 상환을 요청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플러스를 만드는 것들이 기업 경영에선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잉여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긍정적인 재무제표의 모습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긍정적인 재무제표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